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노역으로 악명이 높았던 군함도 등의 역사를 부정해온 단체에 60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입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신조 내각이 역사 왜곡을 일삼아온 관변단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우익사관 확산을 조직적으로 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일본 정부의 경쟁입찰 계약 정보를 분석한 결과 군함도 등 일본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을 소개하는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운영단체 산업유산국민회의는 지난 2016년부터 4년간 약 5억 561만 엔 상당의 물품, 영무 등의 제공 계약을 일본 정부와 체결했다. 2013년 현역 산업시설을 포함한 산업유산의 계승을 표방해 설립된 이 단체는 일본 산업시설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측면 지원해왔으며 조선인 강제노동을 부인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왔다. 특히 강제징용을 둘러싸고 한일 역사 갈등이 격화하자 우익사관을 옹호하며 관변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5년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당시 한국인의 강제노역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내용을 게시하는 조건으로 정보센터 설립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최근 정보센터를 개관한 바 있다. 국민회의는 아베 총리와 특수관계이기도 하다. 국민회의 전무이사이자 산업유산정보센터장을 맡고 있는 가토 고코는 아베 총리의 측근인 가토 가스노 부우 생노동상의 처형이다. 고바야시 히사토모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 사무국 차장은 아베 총리의 개인적인 역사관을 선전하기 위해 나랏돈이 쓰이고 있으며 선전의 도구로 국민회의가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이 지난 20에서 2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의 사연임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지난 2월보다 9%포인트 상승한 69%로 집계됐다. 찬성은 19%에 불과했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한 31%를 기록했다. 최근 일본의 역사 왜곡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군함도에 대해 정부가 지정 취소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정 취소, 가능한 일일까요?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정 취소 카드를 가장 먼저 꺼내든 이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대상 간담회 업무보고에서 유네스코의 지정 취소를 요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자 문체부가 22일 보도해명 자료를 내놓습니다. 정부는 산업유산정보센터와 관련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취소 요구를 공식 발표한 바 없다. 외교부 등과 협의해 일본이 약속을 이행하도록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박 장관의 발언에서 두 걸음쯤 물러선 듯한 내용입니다. 문체부가 한 발 앞으로 치고 나가자 외교부도 입장을 내놓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김인철 대변인은 23일 전날 유네스코 사무총장 앞 서한을 통해 등재 취소 가능성 검토를 포함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의 충실한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지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등재 취소를 언급하고는 있지만 강조점은 일본의 충실한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 채택을 추진하겠다는 뒷부분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같은 서한을 문체부 외교부가 각각 내는 등 부처 간 새싸움을 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유네스코가 세계유산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1972년부터입니다. 이후 지금까지 48년 동안 지정 취소가 이뤄진 예는 두 건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2006년 오만의 오릭스 보호구역, 두 번째는 독일 드레스덴의 엘베강 협곡이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해당국 정부가 유산 보호보다 개발을 원했습니다. 오만 정부는 이 지역의 유전을 개발하려 했고 독일은 협곡의 경관을 훼손하는 교량을 건설했습니다. 실제 세계유산 조약 이행을 위한 작업 지침을 보면 지정 취소는 등록이 결정된 자산이 그 특징이 상실될 정도로 망가진 경우나 유네스코가 요구한 개선 조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도 이번처럼 역사 왜곡을 사유로 제3국 정부가 지정 취소를 요구한 전례는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 지정 취소를 위해선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일본 도쿄 신주쿠고 산업유산정보센터 내부의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로 악명이 높은 하시마의 모습이 파노라마 영상으로 전시되어 있다. 산업유산정보센터 제공. 일본 도쿄 신주쿠고 산업유산정보센터 내부의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로 악명이 높은 하시마의 모습이 파노라마 영상으로 전시되어 있다.
산업유산정보센터 제공. 그렇다면 정부는 일본의 파렴치한 역사 왜곡에 손 놓고 있어야 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일본은 2015년 7월 군함도 등 메이지 시기 일본의 산업 발전을 보여주는 23개 시설을 등재하며 군함도 등 일부 산업시설에서 1940년대 한국인 등이 자기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강제로 노역했던 일이 있었다.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15일 일반 공개가 시작된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물의 내용을 보면 한반도 출신자가 군함도 등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은 적이 없었다는 증언이 소개되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15일 일반에 공개된 도쿄 신주쿠 산업유산정보센터 누리집 갈무리. 이 센터는 군함도에서 일했던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는 증언을 소개하는 등 역사 왜곡 논란을 빚고 있다.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15일 일반에 공개된 도쿄 신주쿠 산업유산정보센터 누리집 갈무리. 이 센터는 군함도에서 일했던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는 증언을 소개하는 등 역사 왜곡 논란을 빚고 있다.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본 정부는 약속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본 정부 대표의 2015년 7월 발언 내용을 그대로 전시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꼼수가 자기 의사에 반해 강제로 노역당한 조선인의 사연 등 유산에 대한 모든 역사를 전시하라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이행한 것이라 볼 순 없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센터의 관장이 아베 신조 총리와 수정주의적 역사 인식을 공유하는 오랜 친구 가토 고코라는 점입니다. 일본의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아베 총리의 고집이 이 문제를 계속 꼬이게 만들고 있는 주 원인인 셈입니다. 다행히 유네스코에서도 한국의 우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세계유산위원회의 자문기구에 전달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외교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한 지정 취소 대신 약속을 미이행하고 있는 일본이 잘못을 시정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내 여론을 모아가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목표는 일본의 산업유산정보센터가 이 섬을 둘러싼 모든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전시물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한일은 2017년 위안부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큰 갈등을 빚었습니다. 일본은 2016에서 2017년 유네스코 분담금의 지급 유예는 물론 탈퇴 위협까지 하며 이 등재를 끝내 저지했습니다. 당시 이 사업을 추진했던 한예인 국제연대위원회 사무단 총괄팀장은 미국이 2017년 탈퇴를 선언한 마당에 일본까지 이런 협박을 해오니 유네스코는 당연히 조직의 가능성을 염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정부의 합리적이고 치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본 식품의 한국 내 판매도 급격히 줄었다. 아사히 맥주를 생산 판매하는 아사히그룹홀딩스의 작년 순이익은 5.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업체는 한국에서 불매 운동의 영향에 의해 수출이 감소한 것이 실적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그린 관광 대국의 꿈은 무너지고 있다. 일본 정부 관광국 통계를 보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작년 7월에는 전년 동월보다 7.6% 줄었으며 감소율은 8월 48%, 9월 58%, 10월 65.5%로 상승했고 연말까지 월 60%를 넘는 감소율을 유지했다. 올해 초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해 일본 정부가 올해 목표한 외국인 여행객 4천만 명은 완전히 물 건너간 상황이 됐다. 실익 없는 수출 규제 고집하는 진짜 이유는 징용 문제. 일본 내에서도 징용 판결 맞대응으로 수출 규제를 택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도쿄신문은 최근 칼럼에서 공급 불확실성이 높아져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는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업계 세계 최대인 삼성전자를 비롯해 반도체 생산에 지장이 생기지 않았다며 오히려 일본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수출 규제를 원상으로 되돌리라는 한국 정부의 최후 통첩을 받고서도 수출 관리는 국제적으로 적절히 유지해야 한다. 수출 관리 당국은 상대국과의 수출 관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원론만 되풀이했다. 일본의 태도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자 한국 측의 일방적인 대응은 한일 양방이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기로 한 지금까지
수출 관리 정책 대화에서의 합의를 무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반응했다. 수출 정책을 담당하는 가즈야마 히로시경 재산업상은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정책 대화를 계속해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 우리 쪽의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아베 정권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 법원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 절차를 재개한 상황에서 대응 카드인 수출 규제를 풀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의 한 소식통은 일본 정부는 징용 판결과 수출 규제를 한 세트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정부가 피해자 배상 문제를 자체 해결하기 전에 일본이 스스로 수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했다. 그는 징용 판결과 수출 규제가 연동돼 있다는 것을 일본 정부가 인정하면 세계무역기구 룰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분석했다.